안녕하세요. 스스로 삶의 주인이 되다의 주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당신의 생각이 우물안은 아닙니까? 고정관념을 깨는 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내 말이 옳으니 내 말대로 해 라며 고정관념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만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새로운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인류의 스승 소크라테스와 공자조차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분들이 위대했던 이유는 스스로 모른다는 것을 인정했기에 끊임없이 배우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사회가 만들어낸 나이나 직업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나다운 매장을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깨야 할 생각의 틀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우를 범하곤 합니다. 하지만 말만 번지르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겉은 투박해도 생각이 깊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없다면 우리는 편협한 사고에 갇혀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고 집착하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진화하고 성장합니다. 봄이 가면 여름이 오듯 사람도 계절처럼 변하고 성장합니다. 우물한 개구리에게 바다의 넓음을 아무리 설명해도 믿지 못하듯 고정관념에 갇힌 이는 변화의 파도를 타지 못합니다. 손님의 지친 영혼을 치유하겠다는 꿈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타인과 소통하며 나의 세상을 넓혀가는 과정입니다. 실패가 두려워 남들과 똑같이 하면 평균은 가겠지 라며 유행을 따라하지 하십니까? 하지만 타인의 상황과 나의 상황은 다릅니다. 나 자신도 잘 모르면서 남을 따라하는 것은 결국 이것도 저것도 아닌 껍데기만 남게 됩니다. 주변에서 연한 커피를 팔 때 나만의 철학으로 진하고 묵직한 여운을 주는 커피를 고집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나의 신념과 철학이 뚜렷하다면 과감히 도전하십시오. 모방은 배움의 과정일 뿐 완성은 결국 나다움에 있습니다. 타인과 비교하는 감옥에서 걸어나와 나만이 줄 수 있는 가치에 집중하길 바랍니다. 유연한 사고의 중요성에 대해 공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군자지여 천하야, 무정야, 무망야, 의지어비. 군자는 세상 일에 대해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고집도 없고 절대로 안 된다는 편견도 없이 오직 의로움만을 따를 뿐이라는 뜻입니다. 공자께서는 또한 절사라 하여 네 가지를 끊으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근거 없는 추측, 반드시 해야 한다는 고집, 자기 생각만 옳다는 고집, 그리고 이기심이었습니다. 내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음을 인정하는 겸손이 바로 공자가 말한 군자의 덕목이자 변화하는 세상에서 도태되지 않는 리더의 핵심 자질입니다. 고정관념의 벽을 허물기 위해 오늘 이것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 안다는 생각부터 버리고 손님과의 대화 속에서도 배울 점은 반드시 있습니다. 화려함에 현혹되기보다 정성을 다한 벨벳 밀크폼, 철저한 위생, 진심 어린 환대라는 기본만 충실해도 성장의 문은 열립니다. 위대한 레시피가 아니라 내 철학이 담긴 나만의 메뉴에 도전하고 실패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꼭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손님을 대하는 마음에 진심이 있다면 당신의 매장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당신은 오늘 원래 그래 라는 말 뒤에 숨었습니까? 아니면 왜 그럴까? 라며 질문했습니까? 고정관념은
성장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계절의 변화를 받아들이듯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십시오. 타인의 비교에 갇히지 않고 나만의 신념으로 전진할 때 비로소 세상 어디에도 없는 당신만의 위대한 매장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럼 손자병법 지형편 3. 6가지 지형의 용병술 3. 필승이란 없다. 시작하겠습니다. 애형자, 아선거지, 필용치 이대적, 약적 성거지, 영이물중, 불영이종지, 험형자, 아선거지, 필거고양 이대적, 약적 성거지, 인이거지, 물종야, 원형자, 세균, 난이도전, 전이분리, 범창육자, 지지도야, 장지지임, 불가불찰야. A형에서는 내가 먼저 점거하여 꽉 채운 후에 적을 기다린다. 만일 적이 A형을 먼저 차지하여 채웠다면 아군은 공격하지 말라. 채우지 않았다면 공격하라. 허명은 내가 선점해야 하는데 반드시 남양의 고지대를 차지하여 적을 기다린다. 만일 적이 먼저 차지했다면 군대를 이끌고 떠나야지 공격해서는 안 된다. 원형에서 양쪽으로 병력이 비슷하면 도전하기 힘들다. 싸우면 불리하다. 무릇 이 6가지는 지형을 이용하는 원칙이며 장군의 중대한 책임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4. A형. A형에는 내가 먼저 점거하여 꽉 채운 후에 적을 기다린다. N은 비좁다는 뜻이다. A형에 대해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A형이란 두 산 사이의 협곡이다. 산이 나를 저지하고 방해할 수 없는 지형이다. 양쪽에 높은 산이 있고 그 사이로 골짜기가 있어 내가 선점하면 적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이란 골짜기 입구밖에 없다. 그곳을 내가 지키면 적은 나를 공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런 지형에 아군이 먼저 도착했다면 꽉 채운 후에 적을 기다린다. 병력을 가득 채우게 배치하라는 것이다. 어떻게 배치해야 가득 채우는 것일까? 골짜기의 양쪽 입구에 모두 포진하라고 했다. 조조는 해설에서 전해애구라 했는데 진지와 골짜기 입구의 높이를 같게 하라고 조언했다. 골짜기의 양쪽 입구를 모두 그렇게 포진하면 적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다. 만일 적이 A형을 먼저 차지하여 채웠다면 아군은 공격하지 말라. 채우지 않았다면 공격하라. 적이 만일 A형을 선점하고 골짜기 양쪽 입구에 포진하여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아군은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다. 적이 만일 골짜기 안쪽 한쪽 입구만 차지하고 있다거나 양쪽 모두 점거하지 않았다면 아군은 공격할 수 있다. 적이 양쪽 골짜기의 입구를 지키지 않는다면 유리한 지형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승부는 이제 지형에 좌우되지 않기 때문이다. 한신이 조나라를 격파했을 때도 조나라 병력이 정령구를 지키지 않았기에 한신은 안심하고 통과했던 것이다. 5. 허명. 허명은 내가 선점해야 하는데 반드시 남양의 고지대를 차지하여 적을 기다린다. 허명이란 험준한 지형이니 지키기는 쉽지만 공격하기는 어려운 지형이다. 아군이 선점했다면 고지대의 남양을 차지하는 적을 기다리라는 것이다. 감제고지를 서둘러 확보하라는 뜻이다. 만일 적이 먼저 차지했다면 군대를 이끌고 떠나야지 공격해서는 안 된다. 적이 감제고지를 선점했다면 지형적으로 불리한 상황이니 공격하지 말고 철수하라는 것이다. 두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험이란 산이 높고 골이 깊어 인력으로 어쩌할 수 없는 곳이니 반드시 높은 지대, 양지 바른 곳을 차지하여 적을 기다려야 한다. 만일 적이 먼저 차지했다면 그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다투지 말고 응당 철수해야 한다. 양이란 남양의 땅을 말하는데 적이 남양으로 자리를 잡으면 지구전으로 가는 경우 아군은 북향으로 진을 치게 되어 병사들이 병나기 쉽다. 가령 효산이나 민지 같은 지형에서 적과 조우했다면 북산을 선점해야 하는데
이는 아군이 북쪽을 향하고 남쪽을 등지는 것이다. 고지와 남양 중에 양자택일을 할 경우는 남양을 버리고 고지로 가야지 고지를 버리고 남양으로 가서는 안 된다. 손자는 전반적으로 말했지 자세히 논하지는 않았다. 적이 험준한 요충지를 선점하면 인력으로 함락할 수는 없다. 싸워봐야 질 것이 명백하니 굳이 싸우지 말라고 했다. 병력을 이끌고 속히 철수하라는 것이다. 만일 아군이 철수할 때 적이 추격하면 적은 험준한 요충지를 벗어나는 것이니 아군은 복병으로 공격할 수 있다. 적이 추격하지 않는다면 적들은 고지대를 계속 지키겠다는 뜻이니 그리하라고 하면 된다. 우리는 일단 본대로 돌아와 휴식을 취하며 다시 전략을 짜면 되므로 허명에서는 무리하게 적을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다. 조조는 이렇게 해설했다. 허명과 애영을 만났을 때 적에게 끌려다니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이정은 병법의 수많은 이야기를 종합하여 다음 한 구절로 요약했다. 적을 흔들어야지 적에게 흔들려서는 안 된다. 내가 먼저 판을 벌려놓고 적을 기다려 공격해야지. 적이 마련한 판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6. 원형. 원형에서 양쪽의 병력이 비슷하면 도전하기 힘들다. 싸우면 불리하다. 원형이란 적과 나의 거리가 비교적 먼 지형이다. 그런데 적과 내 실력이 비슷하다면 주동적으로 도전하지 말라는 것이다. 주목은 이렇게 해설했다. 이를테면 나와 적이 30리 떨어져 있는데 내가 적의 보루에 다가서 도전하면 나는 지쳤고 적은 힘차 있다. 그러므로 싸우면 불리하다는 것이다. 만일 적이 나의 보루로 와서 도전하면 나는 편하고 적은 피곤하다. 그런데 당신이 만일 반드시 교전하겠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두목이 방법을 제시했다. 반드시 싸우겠다면 병력을 앞으로 이동한다. 두목은 혼자 상상하여 방안을 말했을 따름이다. 손자는 그저 원형이 특징과 원칙적인 대응책을 제시했을 뿐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생략했다. 구체적인 방안은 현지 전황에 따라 수시로 변하기 때문이다. 무릇 이 6가지 지형을 이용하는 원칙이며 장군의 중대한 책임이니 자세히 살피지 않을 수 없다. 지형을 살피고 연구하여 실전에 활용하는 것은 장군의 중대한 임무라는 뜻이다. 전쟁을 언급할 때마다 우리는 필승의 신념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장군의 입장에서는 필승의 신념보다 필패의 판단이 더욱 중요하다. 유리한 지형을 적이 선점했다면 지형의 이점을 잃는 것이니 싸워서는 안 된다. 가장 두려운 일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패할 것이란 사실도 모르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다. 제갈량의 중국몽은 중국을 통일하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총나라의 국력이 위나라보다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6번 기산을 나서고 9번 중원을 정벌했다. 하지만 일단 불리하다 싶으면 언제든지 즉각 병력을 되돌려 철수했다. 이 세상에 필승이란 없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불패일 따름이다. 우리는 일을 시작할 때 이길 것만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이기란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계산하고 계획하며 패할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누구나 성공만을 꿈꾸지만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꿔서 패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하며 여유분의 자금도 확보해 놓고 재료 준비 등 모든 상황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씩 줄여나가면 성공에 한 걸음씩 다가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준비하고 실행하며 두려움을 극복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